시청의 요청으로 구미시 그 방위산업 육성 전략 수준 과제를 준비한 그 주요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제 방위 산업이 K방산이 저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제 국가 안보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우리 그 노현일 중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이 방위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정부 부처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는 이 국가 전략 기술로 보지 않고 신성장 원천 기술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재부가 상당히 지금 완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방사청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도 어제도 산업부 회의가 있었는데 방위산업과가 생겨가지고 올해 1월에 첨단 민군협력 지원과가 생겨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이 있고 또 소부장법 굉장히 많은 그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 내에서 방위산업이 그런 국가 첨단 전략산업, 첨단 전략 기술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유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국가 전략 기술이 되고 전략 산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위사업청만의 저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여기 구미시에 계신 분들 또 의장님, 시의원님, 회원분들 또 뭐 전체 구미시 분들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미시 방위산업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거기 주요 기술들이 유무인 복합 기술, 국방 우주 기술 다 이렇게 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다 힘을 모아서 이 방위산업 국가 전략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12대 국가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 주력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런 산업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방위 산업도 12대 국가 주력 산업으로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 지금의 어떤 수출 증가율, 그다음 매출 증가세 약 20조 원이 정도 되는데 그 12대 주력 산업 뭐 섬유라든지 이런 쪽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은 오히려 성장률 증가율 측면에서는 훨씬 지금 방위산업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26년, 27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충분히 10대 주력 산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5대 그 국가 주력 산업에 방위산업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의 그런 산업적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을 또 관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자료는 크게 이제 그 구미시 입장에서 방위산업을 어떻게 이제 키워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5년 또 그 이후에 그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클러스터, 방산 클러스터를 이제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은 뭐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방위산업, 우리 구미시는 그야말로 50년간 이 대한민국 내륙의 최대 전자 산업입니다. 굉장히 이런 전자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방위 산업을 육성할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주기마다 이렇게 변화해 왔고요. 저는 이런 그 노력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포럼 자체도 항공을 포함하고 물류를 포함해서 경북 신공항이 이제 곧 2030년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이제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구성이 돼 있고
기업들도 약 120여 개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한 68개, 한 70개 정도. 그래서 주로 90% 이상은 구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또 매출이나 이런 거 보면 창원 다음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이 두 개 대기업이 건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측면은 굉장히 지금 놀라울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 한 20%, 수출은 낮고요. 이 구미시가 방위산업을 차지하는 비중. 그러나 구미시에서의 경제 기여도는 생산 10% 정도. 그러나 수출 고용은 아직은 이제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을 볼 때 역시 구미가 주요 기업, 주요 어떤 인근 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 비교해 보면 전자부품, 통신, 정밀화, 기계 이런 쪽에서 상당히 경쟁력 우위에 있고요. 말 그대로 이 5대 신산업,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전보다도 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도 대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성장 수익성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측면에서는 또 이런 양산, 후공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구미가 이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5대 신산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반도체, 유무인 복합, 우주 쪽에서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한 60-70%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 측면에서 앵커 기관이 있다. ADD라든지 기관이 전혀 없고 두 개의 기업, 대기업의 높은 의존도 거의 매출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마련이 없었고 이 브랜드와 이런 쪽도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방부나 방사청의 여러 기본계획 이런 거 연계해서 저희가 그 구미를 앞으로 국방 신산업의 수도 이렇게 좀 키우는 게 다른 그 어떤 방산 지자체하고는 좀 차별화되고 그런 식으로 좀 비전을 좀 제시했고요. 여기에 목표 20가지 전략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구미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남이 다 도와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자생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기반, 그다음에 민간구, 산학협력, 대중소련이 하나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시고 최근에 반도체 그 방산과도 만드시고 이런 거는 높이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더블업 전략을 통해서 뭐 매출이라든지 수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비전으로 가지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유무인복합 클러스터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5년간의 이제 방사청에서 지원을 받았고 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제일 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다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앵커 기관, 뭐 ADD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전혀 없더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자체, 이런 기관 앵커 기관의 노력은 다른 어떤 선진국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헌츠빌 미국 헌츠빌에서 이번에 그 이태성 변호사님도 이제 오셨는데 헌츠빌이 1960년대 목화밭에서 그 나사가 들어오면서 한 60여 년간 계속 그런 그 방산 로켓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 툴루즈도 거기 관련되는 그 항공 학교라든지 국립 학교라든지 이런 그 앵커 기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충남도 ADD 센터를 유치했고 대전도 방위사업청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 반도체인데 뭐 방사청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99% 이상이 지금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단 이제 구미에서의 이제 강점은 이미 산업부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해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작년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천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지금 그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와 연관돼서 지금 대전이 하고는 있지만 대전은 이런 R&D라든지 인력 쪽에는 우수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후공정, 제조, 양산 이런 쪽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사청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발전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방사청과 MOU를 맺어서 이런 반도체 제조 R&D 분야로 좀 특화를 하신다면 상당히 그 국익에 또 이런 국방 반도체 부족 현상 이런 쪽에도 많이 구미가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DIU 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지금 뭐 논산도 기회발전 특구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창원도 그렇고 다들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이게 방산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셔서 제안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셨지만 최우석 회장님 잠깐 가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그 방산물 포럼과 연계해서 이런 그 방산품 장비 대전 이게 이제 내년에 경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미사일 포럼 이런 구미가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우주 유무인복학과 관련되는 그런 포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 그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또 인지도 이런 측면, 그다음에 실질적인 네트워킹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기타 뭐 네트워크,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신산업 아까 이제 방사청에서도 국방혁신기업 100으로 지금 수준 35개를 지금 선정을 하시고 계신데 이거와 유사하게 K국방신산 20 구미 시에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건의를 좀 드리고요. 기타 네트워크, 뭐 컨트롤 타워, 아까 이제 반도체 방산과를 이제 만드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험평가 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금 금호공대라든지 경운대 이런 것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사청 지원 또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5년 내에 실행 계획을 또 연 단위로 해서 차곡차곡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020년대 들어서야 대한민국이 방산 쪽에서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1317 방위산업청 기본계획의 PM을 방위산업청 하면서 사실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클러스터라는 개념도 없었고 사실 그래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과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1920년도부터 툴루즈를 세계적 경쟁 거점, 방산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해서 지금 100여 년이 걸려서 지금 왔고요. 그 다음에 툴루즈, 포트워스 7, 80년 걸렸습니다. 지금 그 이란 대통령이 그 헬기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처음 발견한 그 무인기죠. 튀르키예 무인기가 그 아킨키라고 그 무인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바이카르라는 튀르키예 그 방산업체가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사하 방산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라는 그런 어떤 그 지적자를 통해서 이런 방산 역량이 계속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클러스터는 튀르키예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못한 상황이거든요. 6개 그런 클러스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지금 뭐 방사혁신 클러스터 500억 정도 규모로 5년에 사업을 끝내고 이러면 저는 이제 차라리 안 하니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기재부 가서도
이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선진국도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2.0이 됐든 3.0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대통령께서도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그 R&D 예타를 없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 사업은 그 500억 이하로 한 게 이제 예타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면 그래서 이제 500억 미만을 했는데 왜 국방 쪽은 아직까지도 이런 500억 규제에 머물러 있느냐? 계속 목소리를 내시고 지자체에 내셔서 최소한 천억 수천억으로 해서 관공차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울러서 이 범위도 지금 다른 지자체 뭐 전북도 있고 뭐 전남, 광주 지금 뭐 서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하려고 지금 많이 지금 관심이 있는데 이런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역량, 산업 역량과 연계해서 국방 5대 신산업이 아니고 7대, 8대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 이게 다 사실은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지만 거의 80%는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첨단 타이타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5대 신산업 못지않게 소재,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발전특구,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을 포함해서 단순히 방사청만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고 산업부, 기재부 같이 본부처 협력으로 해서 이 방산, 또 우주, 항공 이런 클러스터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노력이 좀 무엇보다 긴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그 2월달까지 이제 건양대 교수하다가 국방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왔는데 계룡대 앞에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이종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구미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이 K방산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메카가 아마 구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꿈도 조금 꿔보네요. 제가 오늘 와서 특히 시장님의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굉장히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하셨는데 토론자 모시고 전체적인 토론을 앞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토론 또 여기 또 전문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미의 어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했으니까 제가 개인적 소개는 안 해드리고 제일 오른쪽에 LIG 넥스원 권종화 전무 지금 본부장 하시네요. 네. 전무님부터 먼저 말씀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 토론에 가면 거의 일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좀 하면은 분위기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관계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LIG 넥스원의 생산본부장 권종화입니다. 저도 뭐 개발 한 10여 년 그리고 또 생산 품질 한 20여 년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앞에 그 많은 발표하신 분들이 큰 틀의 이런 어떤 뭐 방위산업 또 구미의 어떤 발전 방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저는 좀 그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이 구미에 있으면서 오늘 그 주제가 구미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 이런 게 맞게 느끼고 있는 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시가 굉장히 그 시장님이 의지도 있으시고 적극적이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해서 구미시가 지금 그 방위산업에 상당한 발전과 또 앞으로 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계회에 창원을 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사실 창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그 경상남도하고 같이 도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구미시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돌리면 지금 구미시가 앞에 많은 이제 제언도 했고 또 정책이나 뭐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의 현실로 돌아보면 이 과연 이 구미의 방위 산업이 두 개의 체계업체 그러니까 저희 LI네스과 하나 시스템 또 여기에 구미에 KDI가 있습니다, 그죠? 코레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뭐 그런 몇 개의 체계업체를 제외하고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 방산업에 뭔가 들어가면 뭔가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해보니 뭐 그닥 아니면 생각만큼은 우리가 어떤 성장이나 발전이 좀 무디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구미시의 이런 구조 뭐 통계에 의하면 구미에 한 3,400개 업체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 중에 방산 관련 기업이 한 18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방산 관련 기업 180여 개에서 과연 이제 R&D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10% 20% 될까?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사양품에 대한 제조, 뭐 체계업체나 혹은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이걸 만들고 시험하고 하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자생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 스스로 방산에 진입하고자 하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180여 개의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이 있지만 사실 무기 체계 획득 절차나 이런 방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유 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의 쭉 절차 또는 그 외에 무기 체계 획득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또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거, 또 최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입을 못하거나 혹은 진입할 역량이 안 돼서 거의 체계업체의 어떤 연계된 일만 수행하는 그걸 좀 제한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역량이 되면 많은 정부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뭐 부품 국산화, 무기체계 개발, 뭐 신소 획득 사업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고 뭐 상당 부분이 체계업체의 어떤 역량을 요구하지만 또 일부는 중견기업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그거와 연계돼서 하는 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기업들의 R&D 역량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거나 또 국산을 하려고 해도 자체적인 또 역량이 좀 부족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쓸 사람도 없다. 그건 이게 뭘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순환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한 건 뭐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업체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어떤 구조 자체가 뭐 몇십 명에서 몇 명 혹은 뭐 어떤 많아야 뭐 몇백 명 이런 구조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창원시의 통계에 의하면 창원시에서 방산업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설비나 자금이나 운영 뭐 이런 것보다 43% 정도의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을 내가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하겠다. 혹은 뽑아도 유지가 안 된다. 금세 나가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미가 지금은 저는 이제 우리 회사가 본사가 판교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올라가는데 이 지방에 대한 어떤 한계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수도권과 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은 결국 그런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 자체 노력, 또 체계업체 지원,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 뭐냐, 그 퇴직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어떤 체계업체나 또 전문업체에 퇴직한 인력을 또 중소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수원 쪽에서는 반도체 전문 인력 인큐베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구미도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지만 방산 전문 인력 인큐베이팅 뭐 이런 제도를 좀 검토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어떤 전문 인력을 그 채용을 하거나 육성을 할 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 될지 또 기간이 얼마 돼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좀 기업에 대한 좀 적극적인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미시에서 뭐 연간 얼마 정도는 그 중소기업에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금액이 좀 미미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연봉이 얼마면 그중에 몇십 프로 정도는 몇 년간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하면 좀 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그런 그 개발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사청에 뭐 계약학과나 또 지금 금융대에서 하고 있는 뭐 맞춤형 방위산업 전문가 육성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 수가 미미하고 또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그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권종화 본부장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지만 이 기업 유치의 제일 걸림돌이 전문 인력 수급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도 잘 해결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원준 박사하고 작년에 미국의 헌츠빌하고 포트워스, 워싱턴 다녀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해결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국방산업연구원 하면서 국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까 여기도 구미 공대 또 여기 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방산 전문인력 교육센터 이런 것도 좀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고졸 출신들, 전무대 출신, 대졸 출신, 석박사가 이걸 체계적으로 정말 종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이 떠납니다. 지금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들 거기 잘 정리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보고해드리면 좋겠네요. 다음은 한국국방기술학회 유용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국방기술학회 유용권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오늘 네 분의 이제 토론자 중에 보니까 저만 외부에서 사실은 오고 나머지 세 분은 구미에 적을 두신 분이라서 왜 저만 오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외부의 시각에서 구미 방위 산업을 한번 바라봅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먼저 하면 사실은 구미를 제가 잘 안 오다 보니까 먼저 소개하면 저는 방위 산업이나 국방 연구 개발, 민군 기술협력, 절충기업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야 연구를 좀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청에 방사청이 이제 국방 반도체 발전 방안 연구를 했고 3년 전에는 이제 그 경남에 방위산업 발전 전략 수립했고 올해는 전남의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전력 지원체계 연구 개발 법령이나 규정을 전면 재개정하는 이런 연구도 좀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미에 대한 내용을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듣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미라고 하면 사실은 앞에 이제 그 책자 표지에 있는 것처럼 K국방 신산업 수도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였는데 요새 이제 수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런 지자체가 이질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전도 이제 K방산 수도라고 이름을 좀 붙이고 이렇게 나름을 붙이고 하고 있고
아마 모르긴 해도 좀 지나면 이게 사실 충남이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방 산업의 수도라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전력 지원책에 관련된 게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라고 이름을 단순히 붙여가지고는 이게 차별화가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미라고 하면 5년이나 10년 뒤에 딱 그 사람들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구미는 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각인할 수 있는 뭐가 아이템, 테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방컬 사업으로 뭐 2번 떨어지고 3번째 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경남에 하고 있는 부품 국산화, 두 번째 그 대전에 하고 있는 드론 분야 같은 경우는 부품 국산화는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고, 드론 분야는 워낙 기매약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없는데, 유무인 복합 분야는 제가 보면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 어떻게 관련된 전력 분야를 대부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마를 잘 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하고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하고 다른 게 AI에다가 드론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고, 추가로 이제 복합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하다 보면 통신이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드론이라든지 무인 로봇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라든지 동력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합니다. 나중에 모르긴 해도 우주 분야도 되면 우주에 이제 이동체를 하다 보면 우주도 아마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무인 이동체가 우선시 먼저 가겠지만 아마 이게 한 20-30년 지나면 유무인 복합 체계도 거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구미가 제가 생각에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관련 그 후방 산업이라든지 연관 산업을 잘 육성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미는 유무인 복합 체계 메카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사실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현재 하고 계시는 방사신 클러스터 사업을 잘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보면 이제 그 외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단지 R&D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생산을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개념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는 어떻게 운용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대학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 유무인 복합 체계는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각권에서 물론 설계를 하고 개념적인 연구를 하고 뭐 에디트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별개로 앞서서 좀 내실 있게 먼저 제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관련된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한다든가 관련된 어떤 정보 체계, 사실은 특정 분야 정보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기술 발전 추세라든지 해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자꾸 서비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미가 유무인 복합 체계는 구미가 우리나라 최고야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미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R&D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기업, 사실은 이제 2개 그 체계 기업 빼고는 R&D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을 계속 부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R&D 하는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산업부라든지 방사청 그런 과제 이런 거를 계속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약간 뒷받침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원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저는 요거를 조금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국내 최고 메카를 10년 뒤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금 이걸 바라보면 아마 좀 더 목표 지향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원준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가지 그 중에서 이제 구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이게 구미시가 사실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KDIU하고 방산부품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KDIU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 방사청하고 국방부 간의 어떤 R&D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가 좀 같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방산부품 연구원은 법령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재부라든지 그 국기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요것만 우리가 뭐 수주하면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인 복합 체계에 관련돼 가지고 그걸 좀 나름대로 좀 육성하는 이런 노력도 좀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뭐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까 절충교육 과장님 가시긴 했지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절충교육을 요새 좀 하는 거 보면 사실 전통적인 방위 산업에 있는 업체들을 좀 많이 유인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부터 방사청이 기존의 방위 산업 안에 있는 그런 업체뿐만 아니고 아까 계속 그 얘기 들으신 것처럼 국방 뭐 첨단 전문 기업 이런 걸 육성한다는 식으로 5대 국방 신산업을 했는데 그 신산업이라 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산업부가 많이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산업이거든요. 업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사청 차원에서 5대 신산업, 국방 신산 육성한다라고 하는데 절충교육 제도는 대부분 보면 이제 기존의 국방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아까 이제 그 방사 신기업 100이라는 그런 기업 대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저는 방사청하고 좀 산업부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 5대 국방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방클 같은 경우는 5대 국방 신산업 분야를 대상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가 그 약간 이제 자기가 속한 방클 테마에 해당되는 기업을 방사청한테 추천하면 방사청이 절충기업으로 우선적으로 매칭을 하게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구미가 그 유물복합체계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방사청한테 이 기업이 우선 좋은 업체라고 추천하면 방사청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실 해외 업체하고 매칭해준다는 이런 식의 좀 별도 제도를 같이 마련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이제 방사청이 국방 신산을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절충기업도 그에 따라가고 방클도 같이 하다 보니까 방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절충기업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면 사실은 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방 신산업 관련돼서 내가 유물복합체계 하고 절충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본사가 오진 않더라도 연구소나 일부 생산 공장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유인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방사청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그 클러스터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유인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는 이제 산업부 관련된 사항인데 뭐 이용훈 실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산업부의 역할이 제가 보면 이제 방사청하고 약간 오버랩되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산업부가 어떻게 좀 오너십을 가져가고 역할 분담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좀 산업부하고 방사청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어서 산업부의 방사 관련된 과 같은 경우는 저는 산업부의 그 과 이름을 지금 보면 첨단 민군 협력 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민군 어떤 산업융합과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부가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R&D라든지 산업 육성 관련된 정책을 그걸 이제 방산 관점으로 좀 컨버전 시키는 역할, 중간에 허브 역할하는 이런 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다 방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 보면 방산 내용이 거의 없거나 일부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정도라서 사실은 정책적이나 자원을 협력하는 관점에서는 약간 제한적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어떻게 중간에 만들어진 그런 게 산업부과가 별도로 사실 그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과가 있는 육성하는 정책을 방사청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방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지 이런 부분 중간에 좀 전환시키는 이런 식의 역할을 가져가면 그 과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미도 있고 산업 발전과 방위 산업 육성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쪽에 한번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저 한화 시스템의 양태호 상무님 오셨는데 먼저 양태호 상무님 먼저 하시고 가셔야 된다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좀 VIP가 오신 바람에 잠깐 제가 응대한다고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예, 발표 마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셨네요. 예, 그래도 뭐 남아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예, 그럼 저도 생각하는 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이 구미 첨단 방위 산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구미라고 하는 이 글자에 이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구미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이미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구미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재 확보, 인력 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명색이 대기업인 저희가 이럴지언데 아마 협력업체분들은 더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주위에서 제가 많이 보고 있고요. 일부 저희 협력업체 중에는 비록 본사는 구미지만 예를 들어 연구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바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저희도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력들이요. 심지어 이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학교를 나온 분들, 예를 들어 뭐 경북대 출신, 뭐 금호공대, 영남대 이런 분들조차도요. 용인연구소, 환경연구소 지원하지 구미사업장 지원 안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저희가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이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구미라는 이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뭐 교육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라서 그런 부분을 빨리 구미시가 해줘가지고 많은 인재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용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멀리 봐야 되는 거라서 우선 그거는 좀 접어두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과거부터 이 방산업체가 가진 어떻게 보면 혜택 아닌 혜택 중에 하나가 병역특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병역특례가 거의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있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저희 지금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병무청에서도 그런 병역특례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연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또는 수도권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병역특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서 방산 쪽으로 또 구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재들을 갖다가 유혹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방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출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방사청 또는 국가연 이런 분들하고 이제 사실 협업을 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도 저희 그 업체에 취업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공직자윤리심의회 공심위 때문에 통상 3년이 지난 뒤에 정년퇴직 3년이 지난 뒤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필요할 때 오시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서 또 다른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방산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다음 또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좀 의식 전환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와 지식들을 업체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더 나아가서 뭐 수출까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크게 두 가지 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상문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금호공대 박홍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마지막 발표자가 참 힘든 게 이제 발표할 내용들을 하나씩 지워야 하는 그 아픔이 있으네요. 앞서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제가 드릴 오버랩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사청하고 국방연구원 근무를 하면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서 기업 연계 협업센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 많이 만나고 업체의 의견이나 업체의 사정들 굉장히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 제도와 업체가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기 방사청 뭐 기관에서 와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저 뒤편에 있는 중소업체 사장분께서 그래서 난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와닿는 게 없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앞서 이제 그 김석 과장님께서 절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와서 상담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구미에는 3,000개의 업체가 있거든요. 절충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할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아예 모르니까 아예 그 상담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업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 원스톱 지원 센터거든요. 왜냐? 가면은 뭔가 해줄 것 같거든요. 원스톱으로. 그래서 보면은 원스톱 지원 센터에 중령분 2분이 근무하세요. 저기 이승기 중령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죽어나는 겁니다. 업체가 그냥 가면 다 해결해 주겠지 해서 이제 가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2분의 그 중령분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2분이서 3,000개 업체를 지원한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방사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업체를 밀착해서 지원하다 보면 뭐 업체 봐주기 뭐 이런 걸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방산이 뜨다 보니까 이제 구미시에도 뭐 부처 만들고 경북 TP, 계리, 뭐 금호공대에서도 뭐 그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이제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정말 업체가 부담 없이 가서 방산 쪽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연구 기관을 이제 구미에 만든다면, 사실 이제 그 연구 기관에서 절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소업체들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업체끼리 연결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또 대형 사업을 기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업체가 이렇게 친밀하게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구미에 하나 만든다면, 3,000개 업체들이 지금 이제 방산 쪽으로 인발부하고 있는 업체가 18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0개 업체 중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방산 쪽으로 진출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밀착해서 같이 손붙잡고 같이 방산 분야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기관, 정말 업체 친밀형 기관을 좀 만든다면 좀 방산에 좀 뭐 혁신을 뭐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발표하셨던 분이 장원준 목사님하고 이용훈 실장님 2분 남아 계시는데